네, 안녕하세요. 카오디오 에드만TV 한우키입니다. 오늘 튜닝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서브우퍼입니다. 카오디오 튜닝의 백미는 역시 심장을 두근두근거리게 만드는 서브우퍼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엄청난 파워의 박스우퍼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저런 박스우퍼를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싫고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싫고 또 가장 중요한 사모님에게 들키면 안 되는데 카오디오 튜닝은 하고 싶고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참아오셨다면 오늘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진만 보면 감이 잘 안 잡히죠? 현대 기아차의 순정 SUV 차량에는 JBL 크렐 액튠 오디오 시스템이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으로 선택하면 서브우퍼와 센터 스피커가 달려있는 거죠. 바로 러기지 트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런 서브우퍼가 있든 없든 오늘 튜닝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런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서브우퍼가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는 팰리세이드, 요즘 인기 많죠. 그 다음에 산타페 DM, TM, 올류, 투싼, i40 외건, 아이오닉, 그리고 코나입니다. 기아 자동차는 올류 카니발, 지금은 이제 더 뉴 카니발이죠. 모하비와 더 뉴 모하비, 올류 소렌토와 더 뉴 소렌토, 스포티지 QL, 니로, 이런 차량들이 사모님 몰래 튜닝할 수 있습니다. 모하비 차량의 장착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정 JBL 옵션을 선택하면 러기지 트림에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서브우퍼가 8인치로 출력은 약 80W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러기지 트림을 뜯어보면 안에 내부에 우퍼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트림 내에 있는 우퍼 박스를 별도로 분리해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플라스틱 인크로저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인데, 여기에 사제 우퍼를 장착하면 당연히 소리가 안 나오겠죠.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력이 올라가고, 출력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인크로저의, 즉 우퍼 박스가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안팎을 방음 작업을 하고, 다음은 장착을 하면 차량 실내 내장재들이 떨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방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대로입니다. 서브우퍼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출력만 높게 해서 낮은 주파수 대역, 그 베이스를 아주 크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앰프를 써서 서브우퍼의 게인까지도 음악을 들으면서 내지는 노래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서브우퍼를 원한다고 해서 서브우퍼만 크게 하면은 소리가 정말 이상합니다. 결국에 나머지 스피커의 채널도 튜닝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모하비 차량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순정 JBL 사운드의 구성, 특성,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닝 방향을 설정하고 튜닝까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정 외장 앰프 시스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튜닝 한 가지를 팁으로 드립니다. 그럼 구성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앞 도어 스피커 좌우에 2개,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쪽에 앞쪽에 트위터가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 도어 스피커가 2개이고 3열의 러기지 트림 운전석 뒤쪽에 8인치 서브우퍼가 장착되어 있고, 이 러기지 트림 바로 아래쪽 그 차량의 트렁크의 맨 뒤쪽에 7채널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앰프는 7채널인데 스피커는 8개입니다. 이는 서브우퍼가 듀얼 보이스 코일로 채널은 2개를 차지하고 스피커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징을 알아보면은 순정 외장 앰프가 7채널인데 스피커는 8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스템의 특징은 트위터가 별도의 앰프 채널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앞도어 스피커와 트위터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브우퍼가 듀얼 보이스 코일이라는 점입니다. 스피커 크기를 알아보면 먼저 센터 스피커는 4인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는 당연히 1인치, 앞뒤 도어 스피커는 6.5인치가 장착되어 있고 서브우퍼는 8인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스피커의 임피던스는 2옴입니다. 요즘 크렐 사운드는 4옴이지만 모하비의 JBL 사운드는 2옴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봅니다. 튜닝을 하기에 앞서 전체 시스템의 구성을 알아보고 뭐가 부족한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예산 내에서 어떻게 튜닝을 할 것인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먼저 부족한 부분은, 첫 번째는 순정 사운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선명도가 부족합니다. 선명도가 부족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순정 사운드가 고음이 세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수준으로 올리려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스피커의 성능, 즉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스피커 성능은 떨어지는데 거기에다 고음을 세게 넣는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소리 좋다고 차 팔리는 거 아니다라는 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리가 좋아서 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음을 세게 해서 소리를 선명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일부 고객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명하고 고음이 센 소리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정 사운드는 부드럽고 경쟁사보다 나쁘지 않으면, 즉 동일하면은 오케이인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순정의 설계 포인트입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스피커를 바꿔주는데, 스피커를 바꿔주면 또 밸런스가 틀어집니다. 밸런스가 틀어지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레벨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레벨 조절하려면 결국에 파워 앰프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음량을 올리면 음이 찌그러듭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듣기 좋은 상태로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떤 오너는 굉장히 큰 출력으로 듣고 어떤 오너는 굉장히 작은 소리로 듣습니다. 튜닝을 원하는 사람은 큰 출력으로 듣든 작은 출력으로 듣든 약간의 성향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앰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음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음이 찌그러지지 않으려면 고출력 앰프로 다시 증폭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밸런스와 해상력이 부족하다고 표현합니다. 밸런스와 해상력은 표현하기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근사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각 스피커마다 내야 되는 그 스피커의 역할에 맞는 성분을 적절한 수준으로 출력했을 때 밸런스와 해상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 같은 소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고음이 센 걸 원하실 테고, 어떤 분은 중음이 높은 것을 원하고, 또 다른 분은 저음이 높은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부분을 튜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에 또 결론은 앰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순정 사운드 시스템이 뒷스피커 출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는 최근 5년, 10년 이내에 출시된 차량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동승자를 배려하기 위한 튜닝입니다. 순정은 모든 좌석에 사람이 탔을 때 거슬리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운전자는 음악을 듣고 싶어 하죠. 결국에 운전자가 음악을 듣는 그 순간 뒷자리에 앉은 자녀분이나 사모님께서는 음악 끄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뒷자리에 음을 낮춰놓은 것이죠. 하지만 카오디오를 즐기는 사람은 차량 내에 아무도 없는 혼자 운전했을 때 즐긴다는 사실입니다. 순정 시스템하고는 안 맞죠. 차량 내의 카오디오 시스템은 특수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의 중간에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소음일 수도 있고 공간감을 덜 느끼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뒤쪽 스피커의 적당한 수준의 출력은 운전 중에 소음을 안 들리게 하고 음악을 느끼게 만드는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서브우퍼인데요. 순정 외장 앰프를 선택하고 서브우퍼를 선택하셨다면 굉장히 실망하셨을 겁니다. 이게 우퍼인지 베이스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순정 서브우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제 우퍼가 아닙니다. 적당하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분에게는 약간 베이스가 괜찮은데 수준이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오너라면 이게 뭐야? 이것도 우퍼야? 하는 정도입니다. 이 우퍼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하는 것이 오늘의 튜닝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을 알아봤고 이제 튜닝 방향입니다. 앞, 뒤, 센터, 트위터, 서브우퍼 모든 스피커를 교체를 하고 고객 성향에 맞추기 위해서 트위터는 챔버 타입으로 바이앰핑, 즉 별도 앰프 채널을 가지고 주파수 대역과 레벨까지도 튜닝을 할 것입니다. 파워 앰프는 순정 앰프에서 입력을 바로 받는 하이 입력 타입으로 링크가 필요 없는 D클래스 앰프로 선택해야 화이트 노이즈도 줄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엔진 노이즈 이런 부분까지 안 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비나 공간,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D클래스가 역시 효율이 높은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파워 앰프는 사이즈 엄청나게 크죠. 출력 올리면 엄청나게 열 많이 났습니다. 이 앰프들은 효율이 5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즉 파워 앰프에서 출력을 내보내면 50%는 소리로 출력되고 나머지 50%는 열로 산화해버린 것입니다. D클래스 앰프는 90% 이상이 소리로 가고 나머지 극히 일부만 열이 나는 효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당연히 전기를 적게 쓰는 거고 사이즈도 작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스피커를 별도 앰프 채널로 구동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대로 튜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복 투자가 없다는 거죠. 고객의 성향이 바뀌거나 어느 날 갑자기 특정 성향의 장르의 음악을 듣기 시작했을 때 또는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다른 종류를 듣고 싶다, 다른 성향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구성하려는 시스템적인 튜닝이 아니라면 반드시 중복 투자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널을 앰프로 별도로 구동하는 이런 시스템이면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성향에 맞게 튜닝을 해서 새롭게 장착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